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테나하 감독이 드디어 맨유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에 맨유가 공식적으로 테나하 감독을 경질하는 성명문을 업로드했습니다. 자세하게 읽어보면 테나하 감독이 맨유의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테나하 감독이 함께한 시간 동안 해준 것에 감사하다. 그리고 행운이 따르길 기원한다 라고 하면서 반 니스텔로이가 현재 코칭 스태프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임시 감독으로 팀을 지휘할 예정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정식적인 감독이 따로 영입될 예정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정식 감독이 영입될 예정이다 라는 것을 덧붙인 걸 보면 맨유가 반 니스텔로이를 임시 감독으로 쓰면서 이제 뭐 솔샤르 감독 때처럼 장기간 임시 감독을 맡기다가 성적이 괜찮으면 정식 감독으로 이제 변경을 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테나하 감독의 뒤를 이을 정식 감독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맨유가 지금 현재 스포르팅에 아모림 감독과 곧바로 협상을 시작했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온스테인 기자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 매체와 주요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테나하 감독이 경질되자마자 아모림 감독에게 접근을 하는 걸 보면 이미 테나하 감독이 경질된 다음에 대체자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반 니스텔로이가 임시 감독을 맡고 있지만 아까 맨유의 성명문에도 정식 감독을 영입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모림을 정식 감독으로 지금 맨유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아모림에 이제 아무래도 스포르팅에서 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약금, 그러니까 이적료의 금액이 어느 정도는 발생하게 되는데 1000만 유로 정도가 지금 아모림 감독의 바이아웃 그리고 계약 해지 조항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하나로 따지면 1000만 유로가 149억, 한 150억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150억 가량을 사용을 하면서 아모림 감독을 영입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맨유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뭐 아모림 감독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을 거거든요. 아모림 감독이 기본적으로는 3백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플랜을 어떻게, 지금 테나하 감독의 입맛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는 스쿼드다 보니까 이 스쿼드에 아모림 감독의 축구가 어떻게 이식될 것이냐, 시간 자체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 보니까 시즌 중간에 이렇게 감독이 바뀌게 되면서 아모림 감독이 왔을 때에도 어느 정도의 이 경기력이 정상화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나하 감독의 경질을 지금 선언한 시점, 그리고 테나하 감독을 지난 시즌 끝났을 때 FA컵 우승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래클리프 회장과 이 맨유의 보드진들이 테나하 감독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상태죠. 그리고 심지어 기회를 줄 때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나하 감독이 어차피 이렇게 시즌을 시작하자마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서 곧바로 경질을 할 거였으면서 테나하 감독에게 기회를 괜히 쓸데없이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래클리프와 이네오스 그룹이 실제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제 테나하 감독이 경질이 되자마자 어떤 기사들이 올라오냐면 테나하 감독을 지난 시즌에 경질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했던 것은 래클리프와 이네오스의 정말 큰 실수였다 라고 이제 기사가 바로 올라왔어요. 기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감독에게 계약 연장을 제시한 이후에 4개월 만에 감독을 해고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테나하 감독이 FA컵 우승을 지난 시즌에 마지막 경기에서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테나하 감독을 FA컵 결과에 상관없이 경질할 예정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었죠. 그리고 그때는 더군다나 FA컵 우승이 아무래도 맨시티가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테나하 감독이 경질이 되는 것이 거의 유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맨유가 딱 그날 경기에서 테나하 감독이 뭐 그날 경기만큼은 어쨌든 괜찮았으니까 FA컵 결승전에서 맨시티를 이기고 우승을 차지하다 보니까 바로 그 다음에 맨유가 테나하 감독에게 1년 연장 옵션을 발동을 했죠. 그러면서 이 테나하 감독의 계약 기간이 2025년까지 1년 늘어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위약금도 계약 기간에 따라서 점점 더 계약 기간이 끝나가면 끝나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테나하 감독의 계약을 연장시켜준 건 지금 테나하 감독의 계약을 7월 달에 연장을 했는데 10월 말에 지금 경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위약금도 재계약을 하기 전보다 재계약을 한 이후에 지금 경질하는 것이 위약금이 더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다행인 건 어떤 거냐면 지금 테나하 감독의 위약금이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이 되냐, 1350만 파운드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 1350
250만 파운드가 하나로 따지면 240억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도 지난 시즌 맨유가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를 하면서 테나그 감독의 연봉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테나그 감독의 위약금이 그래도 연봉의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계약 기간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위약금이 변동이 있다 보니까 계약 기간이 7월 달에 연장이 되면서 위약금이 늘어났지만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는데 실패를 하면서 위약금이 그래도 조금은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240억 가량의 현재 테나그 감독의 위약금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아모린 감독의 계약 해지 조항 1000만 유로, 아까 하나로 따지면 150억 정도의 금액이었으니까 아모린 감독의 영입 이적료 150억, 테나그 감독의 경질 위약금 250억,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감독을 교체하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400억가량의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테나그 감독이 지난 시즌에 FA컵 우승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나그 감독에게 미래를 맡길 수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의문은 늘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테나그 감독을 한 번 더 믿었고, 이게 결국에는 테나그 감독에 대한 이런 능력 평가를 지금 맨유가 내부에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테나그 감독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그런데 시즌을 시작하고 14경기 만에 테나그 감독 을 다시 경질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맨유 내부에서 스포츠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팀에 대한 평가, 감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현재 피할 수가 없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테나그 감독이 맨유에게 남긴 아주 안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테나그 감독이 유임이 되면서 지난 시즌이 끝나고 여름 이적 시장 동안 더리우트, 요로, 지르크지, 우가르테, 마즈라위 많은 선수를 또 영입을 했기 때문에 지난 여름에 이적료를 포함해 총 2억 500만 파운드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테나그 감독을 믿어주면서 이번 시즌을 또 준비하는 요 과정 동안 돈이 더 들어갔어요. 이게 하나로 따지면 3,671억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2억 500만 파운드가. 그러니까 사실 아모린 감독을 선임해도 지난 시즌에 테나그 감독을 바로 경질을 하고 아모린 감독을 데려왔다면 아모린 감독의 위약금만 발생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아모린 감독이 본인의 축구에 맞는 선수들을 영입할 3,670억 정도의 금액, 이 금액을 테나그 감독에게 주는 게 아니라 아모린 감독에게 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이 3,600억가량의 금액을 테나그 감독에게 주었고, 테나그 감독의 플랜에서 어쨌든 선수들을 영입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이번에 영입했던 선수들이 더리우트, 요로, 마즈라위, 지르크지, 이런 좋은 선수들이 그래도 영입이 되긴 했지만 혹여나 이 선수들이 아모린 감독의 전술에 잘 맞지 않는 선수들이라고 한다면 또다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 테나그 감독에게 주어졌던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사실상 또 돈을 낭비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테나그 감독을 경질한 시점 자체도 지금 맨유가 10월 A매치 브레이크가 끝나자마자 거의 일주일 조금 지난 다음에 바로 테나그 감독을 경질을 한 건데, 사실 테나그 감독이 10월 A매치 브레이크 이전에도 경질에 대한 위기가 좀 있었고, 사실은 테나그 감독의 경기력이 무언가 발전의 여지가 크게 없었어요. 실제로 10월 A매치 브레이크 전까지 5경기에서 4무 1패를 기록하고 있었죠. 정말 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안 좋은 흐름에 있을 때는 A매치 브레이크를 활용을 해서 A매치 브레이크 기간 동안 감독을 경질하고 새로운 감독을 선임해서 얼마 정도의 시간을 부여받으니까, 그러면 A매치 브레이크 동안 새로운 감독이 전술이라던가 조금 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을 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또 테나그 감독을 한 번 더 믿으면서 지금 10월 A매치 브레이크가 끝나고 나서 브렌트포드전, 페네르바체전, 웨스트햄전 요 3경기를 치렀어요. 근데 요 3경기 동안 또 테나그 감독이 너무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질을 한 건데, 그러면 바로 당장 지금 맨유는 A매치 브레이크가 끝났기 때문에 2, 3일마다 또 경기가 계속되잖아요. 당장 며칠 뒤에 있는 레스터 시티전 목요일에 경기가 준비되어 있고, 바로 주말에 또 첼시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유로파 리그 경기도 있고 리그 경기도 또다시 돌아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지금 3일 간격으로 계속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아모린 감독이 오기 전까지는 반 니스텔로이 임시 감독을 또 해야 되는 안 좋은 상황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아모린 감독이 왔을 때도 충분한 시간 없이 바로 경기를
수행을 해야 되는 11월 A매치 브레이크 전까지 아모림 감독이든 아니면 반니스텔로이 임시 감독이든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면서 경기를 준비하는 퀄리티 자체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지금 맨유가 전체적으로 테나흐 감독을 경질하는 시점도 굉장히 좋지 않았다. 그리고 테나흐 감독이 분명히 2년 넘게 2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팀을 이끌어오고 있었는데 테나흐 감독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감독을 경질하는 데에도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 나쁜 타이밍에 정말 끝끝내 테나흐 감독이 이 더 이상 감독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성적이 나왔을 때 경질을 하게 되는 이 안 좋은 선택이 뭐 테나흐 감독뿐만 아니라 맨유의 뭐 이네오스 그룹 그리고 래클리프 회장 이 모든 사람들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테나흐 감독이 어쨌든 맨유에 와서 거의 2조 가까이 이제 이적료를 지원받았다고 알려져 있죠. 이제 그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사실은 지금 맨유의 스쿼드를 보면 그렇게까지 2조를 썼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스쿼드는 또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래클리프 회장이 오기 전부터 맨유가 테나흐 감독에게 너무나 많은 금액을 썼는데 그만큼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나흐 감독을 경질하지 않고 계속 이제 이어나가고 있었던 요 시간 자체가 지금 맨유에게는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맨유는 어쨌든 빠르게 새로운 정식 감독을 선임을 해서 빨리 추스리지 않으면 지금 맨유가 정말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리그 14위도 사실은 레스터시티가 바로 뒤에 있는데 얼마 승점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강등권에 거의 붙어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시즌 초반부이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에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하루빨리 팀의 안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